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좋다는 뉴스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사야 되는구나. 집값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고, 집값 떨어졌다고 나우성일 때 사면 그 논리예요. 절대 부자는 높은 거 절대 사지 않아요. 안 사면 본전이기 때문에. 그러면요 대표님, 네. 만약에 삼성전자나 뭐 2차전지 이런 좋은 주식들,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형주들. 그런 거에 지금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거의 삼성 배터리는 거의 반등이 돌아서 삼성 SDI는 정고점 넘었으니까 거기는 거의 없을 게고, 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되게 많아요. 특히 삼성전자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는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주식 이 시장은 뭐 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100포인트, 200포인트, 1000포인트, 2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찍었어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다만 진통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레벨업이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근데 개인들은 이 종목의 성격을 보는 거죠. 이 성격이 빠른 사람은 성격이 빠른 대로 대하면 되고, 성격이 온전한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해야 우리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를 봤을 때 빠른 토끼가 아니에요. 어떤 토끼? 거북이야. 거북이한테 자꾸 빠른 토끼를 원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처럼 빨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태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자꾸 토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거북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나중에 토끼하고 달렸을 때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잖아.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앞으로 반도체는 쌀이에요. 근데 이 진폭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 않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거북이라 생각하면 거기에 생각을 장기적으로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토끼라고 생각하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토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들은 절대 삼성전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게 토끼인지 거북인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다 토끼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삼성전자가 안 맞아요.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나는 재테크하고 부업하는 사람인데 내가 5년 동안 땅을 샀다.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땅을 샀다라고 하면 나중에 땅값에 대한 보상이 줄 수 있는 시간의 타임이 필요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왜 안 가요? 왜 안 움직여요? 소외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토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는 거지. 근데 뭐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북이가 더 많아요. 토끼는 많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하는 분들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배터리도 마찬가지만 뭐 결국은 거북이 이겼잖아요. 배터리도 막 저 밑에 떨어졌을 때 사람들 다 힘들었지만 결국은 엉금엉금 올라와서 지금 돌아보면 그 자리에 수익권에 다 오르셨을 거예요. 이런 투자지 그냥 하루 아침에 막 토끼처럼 막 덩쿵덩쿵 뛰어가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땅을 샀다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을 때 진짜 별의별 뉴스가 다 나오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또 뭐 미중 패권 전쟁이 껴가지고 또 TSMC를 막 넘사벽 올리고 워런 버핏은 또 삼성전자 투자 안 하고 TSMC 투자했고 그런 거 막 갖다 붙이면은 야 이게 진짜 삼성전자 망하는 거고 이제 이건 희망이 없나 보다 했는데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딱 모습과 미디어를 봤을 때 어떻게 좀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 군중 심리라고 얘기했죠.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좋은 걸 살려면 유언비어를 퍼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좀 싸게 물리거는 사람이 야 저거 안 좋아, 저거 사면 안 돼. 근데 나는 싸게 살라고 하는 심리가 되고 가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심리에 되게 약하거든요.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보도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좋다는 뉴스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반증이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사람이 이쪽으로 갈 때 반대로 가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수익 내는 사람들은 10%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90%가 이렇게 생각할 때 10%만이 돈 벌 수 있는 게 10%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반대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리에 흔들리지 말고 안 좋다 하는 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매스컴의 의미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주식할 때 뭐 이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에 하신 분들 막 너도 나도 막 주식을 해야 된다,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가셨나 한번 잘 돌아보면 안 계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안 좋아서 안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심리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이렇게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사야 되는구나. 집값이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 거고 집값 떨어졌다고 나우성일 때 사면 올라가는구나. 이 반대적인 생각이 주식시장에는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턴 어라운드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근에 보면 그 화학 업종이 정말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왜 올라와? 더 이상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게 피크아웃이라 그래. 턴 어라운드라 그래.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좋을 일만 남은 거야. 근데 뉴스로 보면 너무 안 좋아. 근데 뭐 8% 10% 올라가는 게 이 반대적인 생각이 강한 거지. 더 이상 안 좋아. 그 삼성전자도 그 어느 순간 2100에서 20%가 올랐더라고요. 거의 맞아요. 바닥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CPI 지수 발표 전에도 그때 반도체 그 미국 지수 한 10%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정말 최악일 때 네, 누군가 산 거죠. 누군가 산 거? 그 외국인이 샀어요. 그래요? 네, 외국인이 줍줍했어요. 개인들은 던지고 외국인이 샀어요. 그렇구나. 삼성전자와 배터리 쪽 강하게 SK하이닉스도 강하게 움직였어요. 좋으니까 산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나쁘면 사겠어요, 그들이. 그렇겠어요. 특히 외국계 자본들은 우리가 직장 다닐 때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회 심리를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요. 뭐든 명분을 찾아요, 직장인들은. 뭐를 함에 있어서 명분. 근데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들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특히 외국계 자본은. 너 왜 샀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사서 손해봤어. 그럼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이상한 주식 사갖고 손해본다면 너 왜 이거 샀어? 그게 자금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는 것들은 다 시가총액 큰 것만 사요, 우리나라. 펀드멘탈에 잡혀지고 실적이 커지고 업황이 커진 것들. 그걸 우리가 틈새를 공략해서 같이 편입하는 게 좋아요. 그들이 왜 샀냐라고 봤을 때 좋으니까 산 거고 싼 거니까 산 거예요. 그들 따라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국인들을 우리는 기관보다 외국인을 잘 따라가면 우리가 앞으로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는 거는 싸니까 사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기 때문에 그 논리를 우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행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팁이라고 보면 돼요. 외국인들이 막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막 그러진 않아요. 막 중간에 조금 샀다가 막 또 팔았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요? 외국인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롱숏 전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페이크는 기관이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기관의 자금의 성격은 어때요? 개인들이 자금이 성격이 되게 커서 직접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서 언제든지 이 환매가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페이크가 많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한 업종을 사게 되면 계속 롱으로 사버려요. 왜 그러면 싸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기관들은 어때 페이크를 많이 써요. 그냥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왜 그러냐면 펀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있고 그다음에 이 투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보다는 외국인들의 롱으로 쭉 사는 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L 사는 거 보면 계속 사버려요, 바닥에서. 그런 추세 매매를 많이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추세라는 거는 그 방향으로 계속 끌어올라와요. 그래서 계속 매수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크라고 보지 말고, 정말 사는구나. 쌀 때만 사요, 애들이. 절대 안 사. 비싸게 안 사요. 돈 있는 사람이 비싼 거 사요? 안 사죠. 왜 그러냐면 여유가 있는데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사가지고 고생할 바에는 쌀 때까지 기다려서 사는 게 낫죠. 그래, 돈 있는 사람은 절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어. 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사, 내가? 그냥 떨어지면 사지. 그렇죠.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당연하죠. 여유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이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거든. 조그만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경기가 되게 안 좋아갖고 공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자꾸 임대를 내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월세라도 얼마 받으면 그분 건물주한테는 되게 좋을 건데 그냥 자꾸 비워놓더라고요. 나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갖고 건물주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 대표님 왜 이 건물에 자꾸 임대료 보고 좀 싸게 주면 좋을 건데 그쵸. 왜 자꾸 임대를 안 넣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건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포기한다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난 느꼈어요. 부자들의 마인드가 이거구나. 그 가치가 훼손됐을 때 그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들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몇백에서 몇천씩 계속 마이너스인데 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와. 이게 여유의 부자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자금의 여유가 그건 거예요. 비쌀 땐 안 사. 그렇기 때문에 3,000포인트 걔들 어때요? 계속 팔았죠. 계속 주구장창 파졌어요. 2,500 넘어갔을 때부터 2,000포인트 2,200 넘어갔을 때부터 계속 팔았어요. 근데 어때요? 2,200포인트 오니까 사잖아요. 그 논리예요. 절대 부자는 높은 걸 절대 사지 않아요.
안 사면 본전이기 때문에. 또 그 대표님께서 네. 또 부동산 전문가로서 네, 아니 부동산 좀 관심 있게 보죠. 네. 예, 부동산 또 딜하는 법을 또 저한테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 부동산 공인중개소 하락장에 가서 네. 그 이제 급급매를 네. 노려가지고 이렇게 한 좀 많이 또 그 네. 나온 가격에서도 또 네, 밑에 떨어뜨려요. 가격을 네, 떨어뜨려요. 불러가지고 네, 네. 기다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여유가 있는 거지.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급하니까. 네, 맞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급한 사람은 먼저 팔게 돼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그거를 좀 심리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데 어차피 거래라는 거는 내가 최선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협상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우위냐 우위가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우위라고 하면 그 우위를 최대한 가격 협상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이 됐든 뭐 부동산이 됐든 무슨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원리는 발품이에요. 내가 팔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시세를 보고 있다가 이 시세가 지금 싼 거냐 안 싼 거냐를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시세표라고 하거든요.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랑 해요. 데이터 마이닝. 그래서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형주 100개를 매일같이 종가를 쓰는 거예요. 지수 대비 종가를 계속 쓰고 나다 보면 시세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이때 사면 손실을 안 보겠구나 라는 데이터가 머리에 쌓여요. 이게 발품이거든요. 그러면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는 그게 하기에 번거로워요. 힘들어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분들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내 시세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시세가 얼마큼 떨어졌다가 이게 올라갔다. 이게 데이터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발품, 선품, 기품 팔지 않으면 모든 재테크에 있어서 성과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게 나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중심.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거는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테크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실패하는 거기보다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 주체의 이 명확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주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뛰거나 팔거나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그 주식은 인생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의 희로애락이 다 주식시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이 테크니컬 방법, 차트를 잘 본다, 내가 기본적 분석이 잘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믹싱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은 이제 옛날에는 기술적 분석만 잘해도 됐었어요. 기술적 분석만 해갖고 올라오는 거 팔고 막 이랬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가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봐요. 이제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들 심리를 연구하게 되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글로벌 상황들 또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해져요. 이제 파이낸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레벨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주식 시장이든 뭐 재테크 수단에서 돈 벌기는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어떤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옛날에는 우리 감나무 있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하나씩 뚝뚝 떨어졌대요. 운이 좋아서. 근데 요즘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콘크리트 벽돌 떨어진대요.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발견하고 계속 해야만이 이 유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유지가 되면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 여러분들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질문 드릴게. 네. 이제 아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까지 정도 네. 알려주셨잖아요. 네. 혹시 그 플랫폼 네. 네이버 카카오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네. 그 네이버 카카오는 여기에 좀 들어갈 수가 없나 해서요. 플랫폼. 이 플랫폼 자체는 이게 호황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거든요. 근데 호황기가 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 자체가 정책으로 옛날 이슈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플랫폼 기업의 이슈가 유동성이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추세를 만들어서 옛날처럼 그 과거의 역사의 가격이 오기에는 진짜 오래 많이 걸려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 색깔이 좀 드러나는 거라 여기서는 왜 플랫폼 기업들은 그 정부 정책의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예, 이 네이버 카카오는 뭐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쪽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세 개의 섹터를 보는 게 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대장의 집들이 먼저 시세를 반영을 하거든요. 특히 여기 강남이잖아요. 이 집값의 전부의 전체는 강남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이 강남 근처에 강남이 먼저 떨어지면 나머지 중소도시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강남이 올라가면 강남 먼저 집값이 올라가면 나머지 다 올라가요. 이렇게 우리 시장으로 왔을 때는 삼성전자와 배터리와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다운사이클에 있는 종목보다는 이제 주도주의 성격이 강한 이런 업종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수는 어차피 자기 자리에 가거든요. 회귀 본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레벨업이 돼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뭐 언젠가 다시 3,000포인트가 온다면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갈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세 가지 쪽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실적이 받쳐주는 파이프라인이 정확한 거. 옛날에는 뭐 임상에 대한 그 기대감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3년 동안 우리가 세 번의 기회를 보면서 이 허상에 대한 그 실망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정확히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남지 못해요. 거기까지 이렇게 본다면 이 네 가지 섹터가 아마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거를 조정이 들어오면 사야지 좀 똥 떨어져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카카오 네이버는 기술적 반등 단기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추세를 끌고 가기에는 이쪽 사이클의 업종이 더 빨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배터리라 해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배터리는 4개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있거든요. 지금 양극재가 되게 많이 갔기 때문에 음극재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전해액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다운 사이클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렴에 탈 수 있는 그 종목을 고르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뭐 LG나 삼성 SDI보다는 거기서 받쳐주는 백그라운드로 받쳐주는 스몰캡 종목들이 많아요. 그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도 있고 그런 쪽으로 이 투자의 아이디어를 골리면 돼.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 보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돼요. 그쪽으로 사이클을 잡는 게 낫죠. 또 한번 약속을 드릴 거는 제가 저번에도 약속을 했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와서 제가 이제는 좀 사도 돼도 제가 민망하지 않을 때 이제 사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출연해서 우리 대표님 한번 만나고 또 방송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제가 강력하게 지금 사도 돼도 큰 손해는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시점이 있을 때 제가 나올게요. 지금은 강력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포트 관리를 먼저 하는 게 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사도 얼굴이 빨개지지 않을 때 나와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포트 정리를 우선순위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되면 제가 딱 얼굴 빨개지지 않는 선에서 와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때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운달책방이 많이 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해주고 많은 것들을 얻고 그 다음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되게 프로분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전파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표님 채널도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는 김영구의 주첸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이제 매일 여러분들과 주식코치로 2대1 TV, 경제TV에서 그 김영구의 주식코치를 시작한 지는 거의 7, 8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래도 아직 항상 많이 부족합니다. 뭐 제가 맞는 말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법의 김영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